자, 우리가 그 바로 직전 영상에서 이제 열심히 옛날 얘기들 좀 하고, 그리고 1주차 때나 2주차 때 배웠던 얘기들 좀 했죠. 그리고 처음으로 새로운 미방인 이그젝트 OD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그젝트 OD는 이렇게 MDX 더하기 NDY는 0으로 나타냈을 때 이 형이 하필, 즉 이 전미분 토탈 데리버티브가 혹은 토탈 디퍼런셜이 DU꼴로 나타날 때, 즉 이그젝트 완전형일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뭐 굳이 한글로 설명을 하면요, 이 꼴이 나타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 전미분형이 얘가 완전형인 미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y''만 나와 있는 형태가 있으면 우선 dx와 dy를 떼서 mdx 더하기 ndy는 0꼴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근데 바로 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듯이 얘가 du가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u를 찾든가 없음을 증명을 해야 되든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을 해야 되든가. 그러니까 그래서 더 간단한 방법을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mn이 좋은 함수라고 합시다. 그래서 나쁜 함수들은 나중에 이제 고학년 가면은 다양한 과목들에서 배웁니다. 우선은 수학 1이나 수학 2에서 그렇게 나쁜 함수들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mn이 연속이라고 합시다. m의 y에 관한 미분, n의 x에 관한 미분도 연속이라고 합시다. 우선은 좀 작은 구간에서인데 r은 당분간은 아주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엄밀성을 위해서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 두 조건이 동치인데요. 첫 번째는 미방이 이그젝트다. 두 번째는 m을 y로 편미분한 거랑 n을 x로 편미분한 게 같다. 이거 기억하기 편합니다. 얘에서요, 우리가 풀고 싶은 건 mdx 더하기 ndy는 0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미방을 풀고 싶은데 얘는 지금 m을 x로 한번 미분해 있으니까 dx가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x로 처음에 미분을 한 거니까 y로 한 번 더 미분할 것, 얘는 y로 미분한 상태니까 x로 미분할 것, 그 둘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억하기가 좀 더 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동치라는 걸 얘기를 했으니까 1이면 2임을 보이고 2이면 1임을 보여야죠. 한쪽은 되게 쉽고요. 다른 쪽은 엄밀하게 증명하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엄밀성을 조금 빼고 느슨하게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그젝트라고 합시다. 이그젝트라고 하면 어떤 u에 대해서, 이그젝트니까 얘가 이그젝트니까 어떤 u가 있어서, 괜히 길게 쓰네요. 나중에 이것들을 우리가 좀 기호도로 좀 짧게 쓰는 법을 한번 시간 날 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u라는 함수가 있어서 u의 전미분이 mdx 더하기 ndy가 돼야 되잖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얘는 m은 이렇게 썼는데 얘는 이거예요. du는 u를 x로 편미분한 것 맞죠? 그리고 y로 편미분한 것에다가 y의 디퍼런셜을 더한 것 이거잖아요. 그래서 m이 얘고 n이 얘예요. 그쵸? 이제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얘랑 얘가 같냐 이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나요? m이 얘예요. 그래서 파셜 y, m이 파셜 u 파셜 x니까 얘입니다. 자, 얘랑 얘는 같아요. 왜 같지? 이거 뭐예요?
x로 먼저 미분하고 y로 미분한 것, y로 먼저 미분하고 x로 나중에 미분한 것. 일반적으로 둘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같아요. 왜냐면 my, nx가 연속이잖아요. 그쵸? my가 뭔가요? uxy예요. 즉 uxy, u를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한 것. 이거랑 u의 yx. 얘는 u를 y로 미분한 게 n이었으니까 얘는 nx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연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투에서 배웠던 것, 수투에서 증명은 안 했고요. 수투에서 배운 거는 이 uxy, uyx가 둘 다 연속이면 둘이 같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uxy고 uyx잖아요. 그래서 둘이 같은 겁니다. 근데 얘는 뭔가요? 파셜 u, 파셜 y는 n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2번 조건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성립한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자, 두 번째에서 첫 번째는 조금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뭐 어렵진 않은데요. 이제 우리는 증명이니까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문제풀이의 방식을 보면 이 문제풀이 방식은 여러분이 수투에서 전미분이 어떤 함수가 되는 조건을 쓴 거랑 완전히 같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저 위에처럼 가정을 한번 써봅시다. 두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요, my는 nx 였습니다. 맞죠? 이거 기억 쉽게 하려면 아까처럼 이런 전미분 형태일 때 m은 x로 미분한 거, n은 y로 미분, 즉 편미분한 거였으니까 둘이 같게 하려면 xy 편미분, yx 편미분이 같을 것, 즉 얘를 y로 미분한 것, 얘를 y로 이미 편미분했으니까 x로 다시 편미분할 것, 둘이 같을 것이라고 기억을 하면 편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요게 되는 u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써봅시다. 자, u라는 함수를 찾고 싶은데요. m이 파셜 u, 파셜 dx고 n이 파셜 u, 파셜 y인 이런 애를 찾고 싶습니다. 편의상 얘를 컨디션 A, 얘를 컨디션 B라고 합시다. 컨디션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숫자만 단순히 붙여줬습니다. 자, x를 하나를 고정을 시킵시다. 그리고 우리가 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x를 고정시키는 이유는 그냥 정적분하기 위해서예요. 정적분할 때는 저 연속인 부분에서 적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점 고정하고 그 점에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가는 함수를 적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u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m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함수를 x에 관해서만 적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m을 x에 관해서 적분하면 되는데, 뭐 x0부터 x까지 적분하면 되는데, 여기도 x 있고 여기도 x면 헷갈리니까 얘는 m에 대해서 적분하면 안에 있는 변수는 뭘로 바꿔도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보기 편하게 안에 있는 변수를 그냥 바꿔준 겁니다. x로 써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쓰면 s는 적분해서 없어지는 놈이구나, 뭐 그런 거 있죠. 뭐 시그마 i는 1부터 100까지 하면 안에 i라는 식이 나와도 전체 식에서는 i가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얘에다가 y에 관한 어떤 함수를 더해준 이런 꼴이라고 놉시다. 우리가 이 h를 잘 잡으면 u라는 함수가 a, b를 만족한다, 조건 a, b를 만족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얘를 c라고 합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찾은 거냐면요, 저 첫 번째 조건 a라는 조건을 적분을 한 겁니다. 그리고 h라는 함수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 u라는 함수가 x로 편미분했을 때 m일 것, 이거였습니다. 양변을 x에 관해서 적분한다고 치면 얘는 적분을 하면
u가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y에 관한 어떤 텀들이 있겠지. 여기도 x에 관해서 적분하면 뭔가 함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얘를 미분을 하면 y에만 의존하는 함수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x로 봤을 때는 적분상수처럼 취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면 h가 뭐든지 간에 양변을 x로 편미분하면 당연히 이거 없어지잖아요. 얘 x로 편미분하면 뭐야?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m이잖아요. 왼쪽은 파셜 u, 파셜 x니까 이 식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순간 h가 뭐든 간에 a는 무조건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h를 잘 찾아서 b가 만족하게 하자. 그쵸? 그 얘기를 써봅시다. 무조건 얘는 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설명을 했으니까. 자, 우리가 할 일은 h를 저 2번 조건이 있으면 잘 잡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저 아까 이 식 있죠, 이 식. 이 세 번째 식. u를 m의 적분 더하기 h라고 했으니까 얘를 저 b 조건을 만족하게 하고 싶으니까 y에 관해서 한번 편미분을 해봅시다. 자, 저 세 번째 식을 y에 관해서 편미분을 한번 해봤어요. 저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나왔냐?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뭐지? u는 m을 x0부터 x까지 적분하고 거기에 h라는 식을 넣은 거예요. 이거 귀찮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걸 모아가지고 q라고. 상관없죠. 이 will respect to도 뭐에 관해서 이거잖아요. 되게 많이 쓰니까 우리 나중엔 줄여서 WRT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WRT라고 쓰면 will respect to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y에 관해서 편미분을 해보면 우리가 필요로 한 건 얘예요. 그쵸? 우리가 필요로 한 건 파셜 u, 파셜 y가 n이 될 것인데 얘를 편미분을 해봅시다. h'이 남네? 얘는 q를 y로 편미분한 것일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파셜 q, 파셜 y 더하기 h' y. 네, 얘가 됩니다. 얘는 얘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음 조건이 만족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빼고 생각을 해보면 이 h'은 얘 빼기 얘잖아요. 그거 한번 써봅시다. 그쵸? q도 x, y에 관한 함수니까 그냥 증명의 완결성을 위해서 썼습니다. 자, 왼쪽은 y에만 관련되는 식인데요. 오른쪽은 x, y에 둘 다 관련이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족을 하는 h를 찾아야 이 위에가 성립을 하고, 그러면 저 b라는 컨디션이, 즉 저 파셜 u, 파셜 y가 n이 된다는 컨디션이 만족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n은 파셜 u, 파셜 y가 만족했다고 하면 여기까지 왔는데 왼쪽은 x에 의존하지 않는 식이니까 오른쪽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이 사실을 써봅시다. 우리가 h를 잘 찾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h를 잘 찾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오른쪽이 y에만 의존하고 x에는 의존하지 않아야 된다. 왜? 위에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오른쪽 식이 right hand side가 함수는 함수인데 x에는 의존하지 않고 y에만 의존하는 함수여야 돼요. 근데 y에만 의존하는 함수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이 뭐지?
x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x로 편미분하면 0이어야겠네 라는 조건이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함수가 있는데 함수가 상수함수일 필요 충분 조건 변수들로 미분했을 때 0이다 라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그대로 쓰면 오른쪽에 x에 관한 미분, x에 관한 편미분이 0이다. 얘를 x에 관한 편미분을 해요. 얘도 x에 관해 편미분을 해요. 얘가 0이어야겠습니다. 근데 이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얘는 파셜 n, 파셜 x고요. 얘는 파셜 이게 q는 x와 q는 이 m이라는 함수를 적분한 거고 이거는 연속 함수니까 파셜 y, 파셜 q, 파셜 x 이렇게 x와 y의 미분을 순서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여기 나왔잖아요. 이렇게 정의가 된 함수인데 얘를 x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m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nx 마이너스 my 인데 우리가 이면 여기 있는 이면 1이다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2라는 조건을 만족하니까 얘가 0이 되잖아요. 자, 우리가 한 일 이게 0이에요. 그쵸? 그래서 h 프라임이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오른쪽이 x에 의존하지 않고 y에만 의존한 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을 적분을 하면 그 h라는 함수는 이 n이 얘 더하기 얘라는 걸 만족을 하는 거네. 따라서 이 2번 조건이 있으면 u의 전미분이 mdx 더하기 ndy인 u를 찾을 수가 있는 거네. 이게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써봅시다. 따라서 방금 얘기한 거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우리가 hy를 얘가 이젠 x 말고 y에만 의존한다며 그럼 적분할 수 있겠네. y에 대해서 n 마이너스 파셜 q 파셜 y dy 라고 하면 이거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조금 엄밀하게 쓰려면 여기를 뭐 y0부터 y까지 y0는 저 감마부터 델타까지 있는 어떤 수라고 해도 됩니다. 그게 아주 엄밀함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컨디션 얘가 만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저 컨디션이 뭔가요? n을 파셜 u, 파셜 y로 쓸 수 있는 거지. 네, 이게 증명의 끝입니다. 우리가 뭐 한 거예요? 2번 조건을 사용을 해서 h를 잘 찾으면 그러면 u라는 함수를 그 h를 사용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m을 x에 관한 편미분을 하고 h를 더한 함수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u가 아까 저 c도 만족하고 저 a도 만족하고 이 d 즉 b라는 조건도 역시 d를 만족해서 b라는 조건도 역시 만족하기 때문에 a, b 조건이 다 만족된다. 즉 이그젝트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mdx 더하기 ndy 즉 주어진 OD는 이그젝트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증명이 처음 봐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증명들을 여러 개 할 건데요. 그런 증명 중에서는 좀 쉬운 편이긴 하고 사실은 얘가 여러분이 수학2에서 본 증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얘가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처음 보면 이게 증명의 순서가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피하는 증명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그 함수 해석과 같은 과목들을 나중에 나중에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엄밀하게 증명을 하긴 합니다. 근데 우선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요. 더 중요한 건 예제를 보면서
u를 찾기 전에 이 m의 n의 편미분만을 보고 이그젝트인지 판별을 하고 이그젝트면 u를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그젝트 ODE를 풀어봅시다. 어렵진 않아요. 계산이 귀찮을 뿐이지. 그래서 예제들을 한번 봐봅시다. 증명은 했으니까요. 자, 우리 알고 있는 거 써봅시다. 이그젝트 ODE가 있다고 하자. 그럼 솔루션이 뭐냐? DU는 0이라는 미방의 솔루션은 U는 상수. 그대로 쓰면 됩니다. 만약에 mdx 더하기 ndy가 0이라고 하면 정의에 의해서 어떤 u라는 함수의 전미분 토탈 디퍼런셜이잖아요. 그래서 mdx 더하기 ndy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du가 됩니다. 그쵸? 어떤 이변수 함수 u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면 우리가 얘는 0인 거랑 얘는 0인 거랑 같으니까 우리의 결론 u는 상수, 얘가 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얘는 미방의 해 중에서 y를 x에 관한 함수로 일반적으로 나타나진 않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음함수 꼴이에요. 그렇죠. 물론 얘가 있을 때 운이 좋으면 y는 뭐 gx 이렇게 양함수 꼴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타낼 수 있으면 좋고요. 굳이 나타낼 수 없는 경우, 나타낼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굳이 나타내지 않아도 이해가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c, 물론 양함수 꼴로 부분 나눠서 쓸 수는 있지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c는 음함수 꼴로도 어떤 형태의 곡선인지가 명확하잖아요. 원점에서 거리가 같은 3차원 포물면 위에 있는 점들의 모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자, 어쨌든 이해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뭐 f, g, 뭐 fx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근데 오케이, u가 있으면 좋아. 근데 u가 없는 경우는 이거는 프랙티컬한 거니까 한글로 써볼까요? 한글로 쓴다고 해도 뭐 얼마 많이 쓰진 않지만요. m의 y에 관한 편미분과 n의 x에 관한 편미분, 이게 같으면 이그젝트랑 동치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얘만 알 때도 u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얘만 알 경우는 이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m이 파셜 u 바이 파셜 x니까 뭐 u를 찾아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그젝트니까 얘가 되는 u가 있다 라는 건 알잖아요. 자, 그래서 u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맞죠? 아까랑 비슷하다. 뭐 하는 거예요? 양변을 x로 적분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u에서 y에 관한 함수 부분이 있으면 x 편미분할 때 사라지잖아요. 그걸 고려를 해줘야겠습니다. 아니면 똑같아요. 어떤 게 편한지는 여러분이 판단해서 하면 됩니다. 얘면 당연히 n이 왠지 적분하는 게 형태가 편할 것 같다. 그러면 n에 의해서 먼저 해도 되지 뭐. 이때는 양변을 y로 편미분했을 때 x에만 의존한 함수꼴은 날아가니까 그것도 고려해줘야죠.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써도 되는데 저 증명해서 h를 썼으니까 여기는 k랑 l을 씁시다. 똑같아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 k는 뭐예요? k는 파셜 u 파셜 y로 결정되고 l은 파셜 u 파셜 x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우리의 증명이었으니까. 네. 그냥 증명 같은 거 안 보더라도 뭐 이그젝트 위방 푸는 거 자체는 간단합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파셜 U, 파셜 X를 써서 얘가 나왔어요. 이 K를 어떻게 결정할래? 안 쓴 컨디션 하나 있잖아요. U를 Y로 편미분한 것. 그거 가지고 K를 결정해라. 증명보다 쉽습니다. 예제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N이 이 조건이 있을 때 N이 파셜 U 바이 파셜 U가 되는 U가 있다는 걸 아니까 U의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될 거다. L은 어떻게 결정할래? 이 조건 말고 다른 조건 하나를 써야지. 그게 파셜 U, 파셜 X니까 걔를 사용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한번 예제를 봐봅시다. 예제들은 근데 다들 대부분 이렇게 증명한 거에 비해서는 쉽습니다. 다행히 미방은 증명이 엄청 어려운 것들은 많이 안 나오는 과목이고요. 이따가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복잡한 증명이 필요로 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증명은 아주 간단하게 스케치만 하고 여러분이 명제를 그냥 이거 맞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나가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증명이 되게 그런 증명이 몇 개 있어요. 미방에서. 그거는 아직 2학년 수준에서는 하기가 좀 엄밀하게 증명하기는 어렵고 아이디어만 말하기만 좀 쉬운 증명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예제들을 봅시다. 몇 개만 봐보죠. 뭐. 첫 번째 예제는 우리가 아까 한 미방입니다. 이런 미방이 있다고 칩시다. 이 미방이 이그젝트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어쨌든 보려면 mdx 더하기 ndy는 0꼴로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봅시다. 이게 dy by dx가 마이너스 x by y고요. 따라서 얘를 이렇게 옮기면 x dx y dy. 이런 형태가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그젝트냐? 뭐였어요? 앞에 거 y로 뒤에 거 x로 미분해서 0임을 되는 보여요. 0이 같음을 보이면 됩니다. 얘는 y로 미분하면 0이잖아. 얘는 x로 미분하면 0이잖아. 그쵸? my랑 nx가 둘 다 0으로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그젝트입니다. 이그젝트니까 우리가 u를 찾아야겠습니다. u를 찾으려면 아까처럼 이거 수학2에서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데요. 아까처럼 m을 x로 적분하는 게 편할까? n을 y로 적분하는 게 편할까? 사실 저기는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뭘로 해도 되겠네? 아무거나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u를 어디 보자. m을 적분해 볼까요? 얘가 m이잖아요. 그래서 m을 적분해 봅시다. 그럼 이런 형태겠네? 맞죠? u가 이그젝트니까 어떤 u가 있어서 du가 mdx 더하기 ndy여야 돼요. 그 얘기는 u의 x에 대한 편미분은 요 m, 즉 스몰 x라는 함수가 돼야 됩니다. 양변 x에 대해서 적분하면 요거예요. 우리가 방금 말했던 거. 자, 오케이. 얘는 2분의 1 x제곱 더하기 ky인가? 그쵸? 맞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오케이. u의 편미분이 얘인 건 맞아요. u의 y에 대한 편미분이 얘인 걸 찾아야 돼요. 우리 이거 진짜로 해석하기 상거랑 수학2에서 한 거랑 똑같네. 이거 봐봅시다. 이거는 뭐지? 없어지고 k 프라임 y인가? 그쵸? 얘가 캐피털 N. 저 식에서는 y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k가 뭐가 돼야 되지? 2분의 1 y제곱. 자, 더하기 c. 상수 있죠. 근데 상수 굳이 없어도 됩니다. 이유를 좀만 이따 봅시다. 따라서 우리가 u는 어디 보자. 이거 더하기 k였어요.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분의 1 y제곱. 이거였습니다. 이게 뭐지? u의 전미분이 u의 토털 데리버티브가 이 x dx 더하기 y d가 되는 함수예요.
뭐 여기다 상수 곱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의 미방은 du는 0이었잖아요. 그래서 해는 u는 상수입니다. 이게 미방의 해가 되겠습니다. 얘 똑같이 그냥 쓰면 이렇게 써도 되겠네. 뭐 상수에다가 이 곱한다고 달라질 게 없잖아요. 이렇게 써도 되겠네. C는 상수는 상수예요. 모든 상수가 다 되긴 되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양수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C는 실수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들의 모임이다. 모임에서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적분상수가 원래는 있을 것 같잖아요. 적분상수가. 근데 이 적분상수를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것은 어쨌든 이 C'이 이쪽으로 가면 역시 상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은 U가 상수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상수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넘겨지면 어차피 이 상수에 흡수될 수 있잖아. 그래서 굳이 이거를 안 썼던 겁니다. 자, 비슷한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는 이것보다 조금 더 까다롭거나 귀찮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내용 자체는 완전히 같은, 식을 조금만 더 복잡하게 한번 써봅시다. 이제는 이런 거, 코사인 x 더하기 y dx. 왜냐면 위에 있는 미방 같은 거는 세퍼러블 오드이기도 하니까 그냥 우리가 몰라도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 이거는 세퍼러블 오드처럼 절대 보이지 않는다. 그쵸? 한쪽에 x만 넣고 한쪽에 y만 넣는 게 불가능해 보인다. 코사인 x 더하기 y가 양쪽에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 그쵸? 자, 이런 게 있으면 왠지 이쪽이 dx 이쪽이 dy 있잖아요. 그러면 리니어인지 보고, 리니어 아닌 것 같잖아요. y 제곱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세퍼러블인지 보고 당연히 딱 봐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그젝트인 걸 한번 생각을 합시다. 이그젝트냐? 이그젝트냐를 물어봐요. 물론 u를 찾는 건 복잡합니다. 우리 엄청 간단한 방법을 알아요. 예, 앞에 거 y로 편미분, 뒤에 거 x로 편미분해서 같은지를 보이면 됩니다. 앞에 거 y로 편미분해 봅시다. 코사인 x 더하기 y. 이거 뭐야?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x 더하기 y. 앞에 거 이렇게 쓰니까 조금 귀찮네. 그쵸? 이렇게 쓰는 게 나중을 위해서 낫겠다. 우리 얘를 m이라고 하고, 그리고 다른 문제 풀 때도 나오니까요. 얘를 n이라고 합시다. 그럼 n을 미분한 건 얘였어요. n을 미분한 건 y 다 사라지네. 이것만 미분하면 되니까 똑같네. 두 개가 같네. 그쵸? 그래서 이그젝트 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음표를 떼면 되겠네. 그쵸? 이제 u라는 함수를 구해봅시다. 전미분이 mdx 더하기 ndy가 되는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즉 솔루션을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u를 찾는 겁니다. 얘를 y에 관해서 적분하는 게 쉬울까? 얘를 x에 관해서 적분하는 게 쉬울까? 얘를 y에 관해서 적분하는 게 쉬울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뭐 텀이 많잖아요. m부터 시작하는 게 좀 더 쉽겠네. u를 우리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m을 적분하고 y에 관한 함수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맞죠? 똑같아요. 아까 증명에서는 ds라고 썼는데 지금은 dx다. 똑같아요. 이 x는 적분하면 없어지는 거니까. 정적분을 했을 때는 x0부터 x니까. 그래서 우리 굳이 안 쓴 겁니다. 미방의 솔루션을 계산할 때는 그런 것들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거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이죠. 사인 x 더하기 y고, 그리고 k y가 되겠습니다. 해야 될 것. 첫 번째 조건. u를 m으로 u를 x로 편미분했을 때 얘가 된다는 건, m이 된다는 건 보였어요. u를 y로 편미분했을 때 n이 된다는 걸 보여야겠습니다. 자, u를 y로 편미분해요. 편미분한 뭐지? 사인 편미분한 거니까 코사인
x 더하기 y 맞죠? 그 다음에 k 프라임 y 맞죠? 얘가 뭐가 돼야 되죠? n이 돼야 돼요. 3y 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코사인 x 더하기 y. 괜히 길게 썼지만 뻔하잖아요. k라는 함수를 엄청 구하기 쉽겠습니다. k 뭔가? k는 얘를 적분한 거니까 3y 제곱 적분한 뭐야? y 3승 그 다음에 y 제곱 이겠습니다. 플러스 콘스탄트가 있긴 있는데 굳이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u는 상수를 생각하고 싶으니까. 따라서 뭐예요? u는 어디 보자. 사인에다가 그 다음에 ky를 더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 u가 전미분을 했을 때 토탈 디퍼런셜을 취했을 때 mdx 더하기 ndy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방은 du는 0이었어요. 솔루션은 u는 상수입니다. 이게 이그젝트 미방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거는 이제까지의 방법으로는 못 풀었던 미방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미방은 아닌데 이그젝트로 하면 되게 쉽잖아요. 예제를 하나만 더 보고 우리가 이그젝트가 아니지만 이그젝트로 바꿀 수 있는 미방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맨날 미방 풀면 하는 일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주어진 미방을 풀고 미방의 제너럴 솔루션을 찾아라. 그 다음에 뭐 했나요? 특수의 하나를 찾아라. 언제? 초기값이 있을 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값 문제는 제너럴 솔루션을 다 찾고 나서 초기값을 대입한 다음에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런 예제를 한번 봐봅시다. dy by dx는요 x y 제곱 빼기 코사인 x 사인 x. 딱 보면 풀기 싫게 생긴 거. 이런 미방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앞에만 보면 그냥 일반적인 미방이에요. 이제 두 번째 컨디션이 있으니까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 혹은 초기값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얘를 푼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이그젝트 OD를 다루니까 이그젝트일 것 같잖아요. mdx 더하기 ndy는 0의 꼴로 만들고 이그젝트인지를 체크를 해봅시다. 얘를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이그젝트 OD 이꼴로 바꿔봅시다. dx에 곱해지는 게 무지하게 많네요. 코사인 x 사인 x 마이너스 xy의 제곱에 dx. 풀기 쉽게 생겼다. 그 다음에 y 1-x의 제곱 dy는 0. 그냥 이런 형태잖아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그젝트인지 체크해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그젝트면 앞에 있는 걸 x로 적분하는 게 빠른지 뒤에 있는 걸 y로 적분하는 게 빠른지를 판단한 다음에 u라는 함수의 후보, 캔디데이트를 찾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그젝트냐? 이것도 귀찮으니까 얘 m이라고 하고요. 얘 n이라고 합시다. 길게 쓰기 귀찮으니까. 얘는 아니지. x로 이미 편미분한 게 m이 되길 바라는 거니까 앞에 있는 거는 y에 대해서 편미분해하죠. 얘 편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어디 보자. 앞에 거 사라지고 뒤에 거는 y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2xy네. 얘는 x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xy네요. 두 개 같았습니다. 끝. 그래서 이그젝트니까 u가 있어. u가 있다는 걸 알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다. 이번에는 x보다는 이 뒤에 있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m보다는 뒤에 있는 n으로 적분하는 게 빠를 것 같으니까 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u는 우리가
이거는 u의 y에 관한 편미분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형태가 돼야겠습니다. 자, 뭐 수학2의 그 뒤쪽에 컨서버티브 맵 나왔을 때랑 똑같은 거죠. 컨서버티브 필드 나왔을 때랑. 자, 얘 y에 관해서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y제곱인가? 2분의 y제곱 1 x제곱 더하기 lx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거, 아직은 y의 편미분밖에 얘기를 안 했으니까 x의 편미분에 대해서도 한번 계산을 해야겠습니다. 되나 안 되나? x의 편미분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해보면 요거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xy의 제곱이고 그다음에 l 프라임 x 얘가 되잖아요. 얘가 m이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xy 제곱 더하기 코사인 x 사인 x 그런가? 그쵸? 그래서 얘의 적분이 l이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u는 2분의 y제곱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제곱 x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거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한 사인 보호 바뀌고 이거 되는 거니까 이게 u를 구했어요. 그래서 솔루션 끝났습니다. 미방의 솔루션은 얘가 상수인 거예요. 이게 초기가 문제를 아직 푼 건 아니고 미방의 제너럴 솔루션이었습니다. 맞죠?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일반해를 구한 겁니다. 특수해 구하려면 이제 x에다 0 넣고 y에다 2 넣어가지고 c가 어떤 값이 되는지를 찾아야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그젝트임을 보였고, 두 번째 이그젝트니까 전미분이 mdx 더하기 ndy가 되는 u를 찾았고, 세 번째 초기값 문제에 해당하는 상수를 찾아서 적분 상수를 미방해서 없애버리자 가 우리의 마지막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풀면 돼요. x에다가 0 넣고 y에다 2 넣어봅시다. 0 넣고 y에다 2 넣었어요. 4 나누기 2는 2인가? 자, x에 0 2, 4, 2 여기 2인가요? 그 다음에 코사인 0은 1이니까 2분의 1인가? 맞죠? 자, 이겁니다. 이게 c. 따라서 c는 2분의 3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c 풀었으니까 끝났어요. 답을 넣읍시다. 근데 저 2분의 3 보기 좀 그렇다. 2분의 1이 양변에 있으니까 전부 다 2를 곱해줍시다. 그러면 우리는 솔루션을 얻을 수 있겠네. y제곱 1 x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 x는 3. 이게 답이다.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의 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 맞습니다. 자 마지막 이그젬플. 아까 이거는 뭐 여기다 씁시다. 마이너스 y dx 더하기 x dy는 0. 이런 예를 봐봅시다. 이 예는 물론 우리 세퍼러블 오디오로도 풀 수 있고 리니어 오디오로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그젝트 오디오로는 당장은 못 풉니다. 앞에 거 y로 미분하면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1, 뒤에 거 x로 편미분하면 1이잖아요. 두 개가 서로 다르네. 그래서 다르면 시도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그젝트가 아니니까. 이번 영상에서 했던 방식으로는 저건 못 풀고 다음 영상에서 물론 얘는 간단하지만 이그젝트는 아닌데 이그젝트로 바꿀 수 있는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잠깐 쉽시다.